기질육아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요. 기질육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게 맞을까? 기질육아 하면 여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 그런 거 한 적 없다. 커서 세상이 아이에게 안 맞춰준다. 아이가 세상에 맞춰 살아야 한다. 그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기질육아, 감정코칭 이야기 오은영 선생님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시고, 또 한쪽에서는 기질육아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기질육아 해야 한다. 네, 내리시고. 그렇게까지 기질육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훨씬 기질육아 해야 한다가 맞네요. 나머지 분들은 오늘 결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 얘기 듣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현명하시네요. 네. 우선 제가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알수록 육아가 힘들어진다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 왜냐하면 기질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느린 기질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느린 기질에 대해서 크게 타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느린 것을 이해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약간 놀리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내가 긴장감이 높아서 그리고 실수할까봐 염려해서 그런 거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다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급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까다로운 기질의 엄마를 만났다면 더 고생했겠죠. 네. 계속 닭을 쳤을 테니까.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이 어떤 유형인지를 꼭 맞춰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그 아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서 비난하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질의 효과는 아이들에게 맞춰준다고, 또 아이가 부모에게 맞춘다고 그게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라서 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양 있는 부모의 배려를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충분하다. 교양 있는 부모가 배려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굳이 맞춰줄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양 있는 부모의 배려 수준이 너무 불안정하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 가능한 연령이 있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이 기질에 부모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릴수록 이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마닐세 적응 프로그램 했는데 하루만 적응 프로그램 하고요. 둘째 날부터 밤 7시까지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 둘째 날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집에 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5일째 됐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적응이 끝났어요. 둘째 날 힘들었지만 셋째 날부터 다 받아들이고 선생님하고 애착도 다 형성돼서 오히려 그 아이는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아이도 부모에게 당연히 맞춰야 해요. 그러나 어릴수록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죄송합니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야 되는 연령 언제쯤일까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언제쯤일까요? 그냥 저는 틀리면 안 되지만 부모님들은 틀리셔도 되잖아요. 네, 그냥 던져보세요. 언제쯤일까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야 되는.
8세.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해 봐 주세요. 아, 이쯤 되면 아이가 나에게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 맞추는 과정이 사춘기예요. 그게 맞추는 과정이 사춘기 과정이에요. 근데 그 본인의 기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사춘기 때인 거잖아요. 그 부모의 기질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로 자녀의 기질이 이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기질은 이렇구나, 이걸 이해한 가정은 사춘기 충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충돌 발생되면 에버그린에 오시면 돼요. 에버그린은 AS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어머니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기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It's not very adaptive to be shy, and so most parents try to discourage that and to do things to control their child's shyness. But if we're in a tiny village in Indonesia or Borneo, then maybe it's not such a disadvantage to be shy. You're less likely to get into trouble. You're less likely to take drugs. You're less likely to commit crimes. So some parent may say, I'm glad my child is a little fearful. That means they won't get into trouble.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기질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그 기질을 어떻게 키워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공원으로 야외 나들이를 가는 낯선 환경을 싫어하던 승빈이지만 오늘은 처음 가보는 길이며 길가의 것들이 모두 승빈이의 호기심 대상이다. 나무 안녕 예수민아. 나무 안녕.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아니다.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가진 기질의 장점을 살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조용하고 생각 깊은 사람,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애정이 넘치지만 경직된 사람,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넓다.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아이의 기질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개성과 놀라운 가능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질의 중요성이 있다. 네. 자,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요. 각각의 기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느린 기질의 좋은 점이 뭘까요? 제가 느린 기질인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인내심이 훌륭합니다. 잘 견뎌요. 네. 그럼 느린 기질의 단점은 뭘까요? 낯선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걸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까다로운 기질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 이렇게 지나갔던 승리. 뭐의 장점일까요? 호기심이 많고요, 적극적, 네, 활동적이고요, 무전적. 단점은요? 끈기가 부족. 금방 실증냅니다. 그래서 기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기질을 알고 훈육한다는 것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아이에게
네, 우리 아이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좀 부족하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까다로운 아이들은요 느리거나 순한 기질의 아이보다요 스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요 제가 기질은 뭐라고 했어요? 타고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질은 유전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유전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닮지 않았으면 조부모님을 닮았을 거거든요. 그럼 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의 부모님 어떤 성향의 확률이 높을까요? 맞아요. 까다로운 확률이 높아요. 까다로움과 까다로움이 창과 창이 만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은 얘는 왜 말을 안 해? 얘는 왜 흥행이 안 되는 거야? 내 동생은 돼. 옆집 아이는 되는데 왜 내 아이는 안 되는 거야? 그거에 꽂히세요. 이 까다로운 기질은 꽂힙니다. 하나에. 네. 그래서 서로 무언가 전쟁을 하듯이 훈육을 하시는데요. 멈추는 게 잘 안 돼요. 까다로운 기질. 부모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중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어떤 방식으로 놀아주는 것?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을 한마디로 꽂아 딱 한 단어만 얘기해라.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모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방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모방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죠. 그럼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 순한 기질의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좋은 모습 또 안 좋은 모습 골고루 닮아요. 순한 아이는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 기본적으로 약간 긴장감도 있고 어른들이 이렇게 살짝 잘못 보면 우울해 보여요.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요. 까다로운 기질도 그렇습니다. 본인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했느냐 칭찬해주고 놀아줬을 때보다 혼냈을 때 기억을 훨씬 많이 해요. 그 모습을 원해와서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알아요? 특히 이제 2학기가 되면 언어적 표현이 많아지면서 인형을 상대로 친구를 상대로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까 목욕하는 놀이 한다고 했잖아요. 동물로. 그러면 목욕놀이가 즐거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동물을 목욕시킬까요? 근데 목욕하면서 매번 엄마한테 혼났어. 그러면 이 아이는 동물하고 목욕놀이 하면서 어떨까요? 맞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는 막 힘들다고 해. 너 씻기느라고 힘들다고 해. 네. 모방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모방에서 모방할 대상이 중요하겠죠. 그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교육이 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 시기에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모방인데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 걸 스펀지처럼 배운다. 그래서 기질 훈육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해해서 이 아이에게 맞추며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기질과 성격 그리고 에버그린에서 하는 품성 마인드 어떻게 다른 거냐?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유전입니다. 그럼 기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성격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MBTI나 애니어그램 특히 어머님들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 이후에 MBTI 애니어그램이 바뀌어요. 혹시 바뀌신 분 계세요? 네. 바뀌어요.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애처가 남편분들도 바뀝니다. 네. 여기서 애처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애처가들은 주로 아내에게 맞추시기 때문에 네. 바뀌더라고요. MBTI 라인 저희 남편의 절친이 있는데
세상에 애청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바뀌셨어요. 저희 남편은 안 바뀌고 네, 이사장님은 안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질이 있고요. 기질은 유전되는 건데 성격은 양육 환경과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기질, 양육 환경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성격 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격을 포함한 훈련된 기질이 있습니다. 훈련된 성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품, 품성, 마인드라고 합니다. 혹은 뭐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고 하는 거,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기질과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기질은 토마스와 스텔라가 만든 기질이에요. 3가지 기질, 순한, 까다로운, 느림. 그래서 9가지 요소로 보았어요. 규칙성, 규칙적인 아이들, 까다로운 아이들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활동성, 가장 활동성이 높은 아이, 까다로운 기질이죠. 활동성이 적은 아이, 느린 기질입니다. 접근성,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요. 어떤 기질? 까다로운 기질. 접근성이 떨어져요. 순한 기질. 네. 느린 기질. 제가 저희 아이가 저의 성향을 닮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갔는데요. 바다 소리를, 파도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귀를 막아. 그리고 이 모래가 평상시에 흙하고 다르잖아요. 발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놀이를 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막 화를 냈어요. 왜 우리가 바다를 가는데 옆집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걸리고 미리 계획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갔는데 정작 아들은 다시 차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안 보겠다고 하니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성향이다. 너가 너무 받아주니까 애가 더 그런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지. 어쩌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굳이 왜 그래야 되냐. 바다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4년 걸렸어요. 바다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적응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도. 지배적인 기분. 잘 웃는 거. 누가 제일 잘 웃을까요? 까다로운, 순한, 느림. 3인방주. 순한 기질. 네. 순한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이 까다로워가지고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루틴하게 웃는 횟수가 많은 건 순한 기질입니다. 느린 기질인 아이는 화도 안 내고요. 웃지도 않아요. 네. 그냥 약간의 미소를 머금는 정도가 웃음이에요. 민감성. 누가 제일 민감할까?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느린 기질 아이도 엄청 민감. 반응 정도, 반응 감도는요? 까다로운 아이가. 거의 울음소리가요, 지구가 떠내려 갈 것처럼 그냥 막 쫙 이런 수준으로 반응해요. 반응 감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산만성. 지속성. 지속성의 1등이고 느린 기질.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순한 기질이 40% 정도 가장 많다는 거. 그러면 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대명제. 훈육 기질을 통한 훈육은 어떻게 된다?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질을 통해. 그래서 올바른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알버그린에 지금 현재도 마닐스만에 있어요. 엄마가 있으면 현관 앞에서 원래 엄마 없을 때 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만 있으면 하던 행동도 안 해. 엄마가 없으면 요조숙녀인데 엄마만 나타나면 짜증녀, 짜증남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질문으로도 있으시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아는 게 훈육의 거의 80%.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째서 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 이유를 내가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80, 90%는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왜 저러는지를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 왜 어려워요? 내 아이라서. 왜 내 아이라서 어려울까요? 내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걸 잘 못하는 일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인관계 진행의 강점인 사람들은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째서 저러는지가 보여요. 유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대인관계 진행의 점수가 낮은 분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저 사람의 동기를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공감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게 안 돼서 내 아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해요. 내가 성숙해져요. 그러면 내 남편도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집에 오면 말을 안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는지, 왜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바뀌어요. 그럼 남편도 바뀌고 내 아이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째서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럼 기질에 대해서 그부터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반응들을 나타낸다. But if I, let's say, shake the rattle from the baby, or watch some babies startle and jump onto a sleep right through it, they're very different reactive styles and will require very different environments when they go home. The baby who can sleep through this will sleep through it. So as many people at home will still be able to sleep and develop good sleep-wake 소리를 키우려고 patterns. It's a 했더니 big challenge for the 소리 좀 baby. 작지 않으세요? The baby 괜찮아요. responds all the time. When the 소리가 baby 작은 needs 것 같은데 immediate protection and 이게 support. 멈춰지지가 No 않네. energy, no, yeah. Really than the other baby. So they're two very, very different types of reaction. But having said that, I wouldn't like to label either of them. They're just two different ways of adapting to the world, to life. How's Elise doing? She's got 태어나 나흘째를 맞는 신생아. and her motor, her work. 의사가 안고 달래보아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아기는 금세 안정을 되찾는다. 이렇게 쉽게 달래지는 아이들은 장차 순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반면 쉽게 달래지지 않는 아이들은 까다로운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It's very definite that babies all do have definite personalities and temperaments right from the time of birth. There are babies that are very easily pacified, babies that tend to cry a little bit more and need a little bit more attention than others. Some babies that need to be sucking and be pacified, to be held, to be rocked. And there are other babies that are very easily able to do that on their own, either by sucking on their fingers or just being wrapped tightly like this baby is right here. So the babies that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의 기질이 다르고요. 기질은 성격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우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의 특성 한번 보실게요. 갖고 놀던 텔레토비 인형이 실증이 나자 승빈이가 엄마에게 인형을 갖다 놓으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승빈이가 빨리 우리 엄마랑 손잡고 갖다 놓자. 승빈! 너 그대로 갖다 놔. 엄마가 갖고 놓고 이거 갖다 놔. 빨리. 승빈이가 가방 태워서 갖다 줘. 승빈이 친구들하고 갖다 줘. 엄마와 승빈이 사이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갖다 놔 빨리 TV 울어. 이렇게 갖다 놔. 직접 갖다 놓으라는 엄마의 말에 승빈이는 짜증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 갖다 놓고 와. 빨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의사 표현이 분명한 승빈이. 승빈이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엄마는 승빈이를 설득하기 위해 한동안 진을 빼야 한다. 승빈이가 고집을 안 꺾어요 절대. 1시간이 지나도 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타협이란 게 없어요. 반면 윤서는 장난감 박물관에 들어선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뭐지? 묻어섰네? 관심 가는 장난감 앞에서도 윤서는 선뜻 손을 내밀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려 하지 않는다. 이걸로 가요? 얘는 누구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윤서. 아직은 낯선 공간과 낯선 사물에 익숙해지지 않은 모습이다. 윤서가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한 것은 이곳에 들어온 지 1시간여가 지나서부터. 이제야 윤서는 겨우 익숙해진 듯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한다. 느린 아이로 분류된 윤서는 새로운 사물을 접할 때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낯선 곳에 가면 쉽게 위축되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윤서를 바라보는 윤서 엄마의 시각이다. 처음 접해보는 것일 때는 쉽게 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만져보는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어른이고 엄마니까 자기가 힘이 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끌어서 한번 해달라 섣불리 뭘 하진 않아요. 쉽게 막 손을 댄다든지 쉽게 뭐 이렇게 찐다든지 그러진 않고 아이들의 기질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와 관련해 윤서처럼 반응이 느린 아이와 승빈이처럼 까다로운 아이는 눈에 띄게 다른 기질을 나타낸다. 까다로운 아이는 활동성이 높고 자리 옮김이 심하며 좋고 싫다는 반응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대로 반응이 느린 아이는 활동성이 높지 않으며 규칙적이고 자신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반면 순한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나 반응이 느린 아이에 비해서 유별난 행동적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별로 고집도 부리지 않는 순한 아이 다빈이. 이렇게 순한 아이들은 즐거운 기분으로 혼자서도 잘 놀며 새로운 생활 습관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부류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바로 다빈이처럼 순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기질은 과연 그래서 이제 우선 느린 기질 아이들 성향 앞에 나와 있었고요. 느린 기질의 아이의 부모님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면요. 우선 느린기질의 부모님은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아까 그 어머님처럼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낯선 곳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가기 전에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가 그렇게 그 시간 동안 그냥 아이를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지,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지, 요건 요렇게 생긴 거야, 오늘 결혼식장에 갈 거야, 가면 어른들이 많을 거야,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야.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결혼 사진이라든지 결혼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 좋고요. 가서 예전에는 어른인 채로 엄마만 딱 붙잡고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가 그래도 엄마 붙잡는 걸 좀 이렇게 놓는다거나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 변화된 모습을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걸 아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 경우는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좋고 싫은 게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대체로 우리 다중지능적으로 보면 레이저형들이 많아요. 그 레이저형들의 특성은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는데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해요. 아기인데도 아마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기억도 1년에 한 번 본 건데 지난번에 와서 막 자기 짓궂게 뭐 했던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1년 만에 만났는데도 기억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뒤끝 장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까다로운 기질이 더 키우기 편할 것 같아요. 왜요? 다 표현해요. 좋고 싫은 거 다 얘기하죠. 요구하죠. 싫다고 하죠. 그리고 커서 본인이 알아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요, 부모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할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서 자기가 원하는 와이프 만나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역할이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순한 기질과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키우기는 쉬워. 까다로운 기질에 비해서. 잘 설득되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느린 기질보다 순한 기질이 훨씬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생 살펴봐야 돼요. 왜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저걸 좋아서 하는 건지 엄마 아빠 기쁘라고 하는 건지 그걸 유심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역할 총량. 까다로운 기질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순한 기질은 그걸 평생을 걸쳐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느린 기질도 까다로운 기질 못지않게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그 마음 읽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그러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욕심쟁이네 너. 그럼 안 되지. 엄마 아빠와 함께 놀고 있던 승빈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자동차 2개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 고집센 승빈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법이 없다. 아빠가 같이 타자고 장난을 치자 승빈이가 드디어 짜증을 내고 말았다. 승빈이는 어릴 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였다. 워낙 낯가림이 심해 18개월까지는 버스도 타지 못할 정도였다. 딱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이 아닌 데를 가면 뒤집어지는 거야. 우는 것도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 자기네만 담임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에요. 그런
말을 너무 막 하고 엄마의 말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승빈이의 말뜻 중 하나다. 이것은 까다로운 승빈이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엄마가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승빈이의 행동을 많이 말렸기 때문이다. 승빈이처럼 까다로운 아이는 일반적으로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더 세심하게 받는 편이다. 아기가 심하게 고치면 부모로서도 더 관심을 갖고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두세 살이 되면 부모들은 갈수록 세해지는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 가급적인 방법을 쓰기 쉽다. 애가 그래도 그 까다로움이 줄지 않고 그냥 고치는 게 줄지 않으니까 엄마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잘 해줘도 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좀 야단을 많이 치고 금지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바뀌기 쉽죠. 그러면 이제 이런 까다로움이 유화되고 하면 더 심해져서 이제 조금 문제 행동을 심하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저마다의 독특한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 순한 아이는 순한 아이들, 까다로운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기질에 맞는 육아법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승빈이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억지로 말리면 화를 낸다. 모두들 선생님 말에 따라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 승빈이의 관심은 온통 자전거에 쏠려있다. 안 타지? 승빈이 자전거 안 타지? 탈 거야? 5시 수업 밟아.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자전거를 갖고 놀던 승빈이는 결국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만. 혼이 난 후부터 승빈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 몸이 아프다고 칭얼거리면서 선생님한테 안겨 있으려고만 한다. 평소 같으면 활발하게 뛰어놀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장난감 집안에 들어가 있던 승빈이는 다른 친구가 들어오자 영문으로 나와버리고 만다. 이렇게 까다롭고 고집이 센 아이를 대할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에 져서 아이의 말을 쉽게 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뿐이다. 이런 경우는 우선 아이의 요구와 바람을 부모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애가 원하는 말을 한번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 단계 하나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너 그건요 더 갖고 놀고 싶구나. 사실 그 까다로운 아이가 자기 바라는 거에서 이 주의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쉽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애가 이제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자기가 바라는 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죠. 아이의 바람을 인정해준 다음에는 아이에게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아이가 장난감을 더 갖고 놀고 싶어 한다면
집에 갈 시간이라 더 갖고 놀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엄마가 1분 동안 기다려 줄 테니 1분만 더 장난감을 갖고 놀라고 얘기해 주는 방법이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의 바람을 진심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리고 현재의 상황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마지막 선택을 부모가 아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놀랍게도 아무리 그 고집세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이런 단계를 한 3번만 반복하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이게 어렵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부모가 그런 그 간단한 가르침을 지키기 어려워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고집센 아이는 자기 고집 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 말 한마디로 꺾기를 기대한다는 건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아마도 교수님은 이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왜 어린이 앞에서 어른이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소리 지를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내 아이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어찌되었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까다로운 아이를 훈육할 때는 우선 이 아이들이 장점을 좀 자주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만 1세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 아이를 만 3세 때는 훨씬 많이 훈육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이 아이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까다로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무언가에 꽂혀 있을 때 그걸 멈출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능력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지금 타고 있어. 선생님은 리본 가지고 놀고 있어. 이걸 멈추지를 못하는 게 까다로운 기질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는 지금 기저귀 갈아야 해. 아이는 놀고 싶어. 기저귀 갈러 안 와요. 까다로운 기질이 아니에요. 순한 기질의 아이는요? 바로 옵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오긴 와요. 근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요, 만약에 억지로 오라고 하면 아마 울고 떼부릴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운동 때문에. 그럼 방법을 타협을 하는 거죠. 너가 그러면 놀이하고 있으면 서서도 기저귀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갈아야 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대안을,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질문이 있었어요. 겹조를 안 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아이 원에서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것들을 안 한대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왜 안 할까요? 담임 선생님은 장난을 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오셨을까요? 어머니? 질문하신 어머니? 어떤 기질이에요?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다 까다로운 것도 있고 느린 기질도 있고 순한 기질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게 가장 뚜렷한 것 같으세요? 순한 기질 쪽에 그러면 순한 기질 친구는 올 때 오거든요. 네. 네. 제가 급해져서 어머님이 원하는 그럼 어머님이 어떤 기질이세요? 저도 순한 기질 인데 네. 근데 어디를 뭐 약간 이제 뭐
외출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할 때 좀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빨리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될 때 그때는 좀 협조 안 하면은 저도 이제 답답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외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지셔야 돼요. 그 부분. 내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구나. 부분을 이해하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담이랑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네, 아이랑 약속을 미리 하셔가지고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맞춰줄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그래야 될 때는 엄마가 이건 좀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마닐스 지금 현재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18개월이 넘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알아듣고요. 훈육을 시작할 시점이에요. 이제 훈육하셔야 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요 시기에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하는구나. 훈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이라서 이게 참 어렵겠구나. 순한 기질이라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겠네. 느린 기질이라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규칙성과 적응성과 지배적 기분이 높고 민감하지도 않고 반응 강도도 낮아서 잘 따라주는 편이죠. 그런데 자,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멈추는 거. 그리고 부모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쉬운 순한 기질의 아이는 부모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순한 아이들은 잘 맞춰주잖아요. 부모한테 잘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기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주거나 맞추지 않도록 그 아이의 기분이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 이거 좋아? 너가 좋은 거 해도 돼. 그래도 그 아이 기다려요. 왜요? 엄마가 하는 거 해도 자기는 좋으니까.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봐. 이렇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순한 기질의 아이들 중에 혹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중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봤어요. 우리 완전 제가 작년에 17년 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거짓말을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부터 할까요? 거짓말. 만 3세? 빠르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만 4세부터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얼만큼 할까요? 하루에 거짓말. 아이들이. 거짓말. 하루에. 한두 번? 서너 번? 30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모은 거짓말을? 자, 이를 안 닦았는데 이를 닦았다고 하고요. 화장실을 안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런 거, 배고픈데 뭐 안 먹는데 먹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놀이를 놀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을 합니다. 만 4세는. 근데 빠른 친구들은 만 3세부터 해요. 더 빠른 친구 많잖아. 많이 생겨요. 거짓말을 하더라고. 내년이에요, 내년. 우리 아이가 내년 빠르면 2학기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럼 그 아이들의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압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뭘 드리고 싶은데 뭔가 생각 뭘 드릴 게 없네. 아 맞아요. 혼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을 훈육할 때 거짓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물컵을 가지고 갔다가 물을 쏟았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원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했다면 혼나는데 누가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했다고 하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봤는데 너가 지금 쏟았잖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물을 너무 많이 채우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닦아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Q&A가 있었어요. 떼쓰고 울 때 어떻게 대응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관성 있게 훈육하는 게 맞을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게 맞을지.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떼쓰고 울 때 일관성을 지키냐? 상황에 맞춰야 되냐? 일관성.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훈육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한 이유, 동기. 그 일관성은 그 동기를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까다로운 아이 만났잖아요. 훈육이 1%도 안 먹혀요. 동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겉돌아요. 네. 순한 아이들을 맞추겠죠. 근데 순한 아이는 이렇게 때를 쓰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가 어째서 때를 쓰는지. 근데 이제 이 아이 다중지능 검사 보니까 자연탐구지능, 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이 강점인 향상지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약점하고의 점수 차이가 40점 나요. 우리가 20점이 기준이에요. 20점 이상이면 레이저형이라고 해요. 이 아이 슈퍼 레이저형이에요. 까다로운 기질 성향이 훨씬 높은 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째서 때를 부리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혹시 이 질문하신 어머님, 네, 까다로운 기질인 거 아셨어요? 오늘 들어보려서 그런 거. 네, 설득되셨네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주로 어떤 때 때렸을까요?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중단을. 맞아요. 멈추는 게 어려운 아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 설명을 그 까다로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공감? 이걸 더 놀고 싶구나 너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 상황 설명을 많이 해주긴 했었어요. 떼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네, 그리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잘 듣던가요? 뭐 피해되고 아무것도. 아, 근데 이게 처음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너 아이가 막 때를 쓰는데 지금은 갖고 놀 수가 없어. 지금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어머님은 대안이지만 아이가 생각할 때 안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그 아이의 동기를 살펴봐 주는 거잖아요. 욕구를 너 더 놀고 싶구나로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자, 어머님, 아버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시댁에 행사가 있었어요. 친정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왔어. 근데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런데 몰랐어? 우리 가족 그런 거? 로 시작하는 거랑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기분이 안 좋았어? 로 시작하는 거랑 같아요? 같아요? 네.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뒷얘기가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것은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부모님이 그걸 알아만 줘도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멈춰. 왜요? 떼쓰는 목적이 뭐예요? 알아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때를 쓰면 좀 알아줄까 하고. 근데 그걸 그냥 엄마가 말로 다, 아빠가 다 말로 얘기해줘. 그럼 떼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굳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먼저 아이의 마음, 아이의 숨은 의도를 읽어줍니다. 근데 아이가 때를 쓴다고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일관성을 너무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나한테 맞추려고만 하시면 아이는 맞춰지지 않아요. 성향이. 슈퍼레이저는 뒤끝 장렬이에요. 예. 나중에는 아마 말이 없는 아이로 바뀔지도 몰라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만 2세 내년 2학기 때부터는요, 이미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 우리 내 친구 엄마, 우리 반에 우리 아빠 자주 노는 이모는 어떤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도 생기지만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생겨요. 그리고 재밌는 건 만 4세가 되잖아요. 본인들끼리 투표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반에 어떤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 어떤 엄마 제일 좋은 엄마일까요? 만 4세 때. 많이 허용해 줍니다. 그 집에 가면 침대 위에서 떠들고 소파 위에서도 뛰어도 되고 안 데가 없어. 그 엄마 최고 인기 좋아요. 두 번째로 인기 좋은 엄마. 재밌는 엄마. 만 4세부터 재밌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가 알아주는 게 몇 세 정도 될까요? 제 경험상은 사춘기가 돼야 알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돼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허용을 많이 해주는 엄마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민이는 맨날 제 아이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옆집 엄마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 그럼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가 다르다.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짱구 보는 건 안 돼.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죠. 짱구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래서 이만저만, 왜냐하면 만 5세가 되면 공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배웠던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해요. 사람마다 너도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것처럼 엄마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은 좋은 걸 가르치고 싶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엄마는 기준이 좀 명확한데 어떤 엄마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 엄마들마다 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의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살. 그 친구들이 아직도 에버그린 졸업생인 친구들이 아직도 저희 아들하고 파자마 파티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서 자고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때는 원장님이라고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 어머니? 그래서 일관성이냐 유연하냐 이렇게 판을 가르지 마시고요. 대체로는 우리 엄마는 때를 쓰면 안 들어줘. 이거는 일관되게 가져가지만 아이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좀 그 안에서 범주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느끼기엔 일관되게 느껴요. 어머님은 나 너무 융통성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를 쓴다고 들어주지는 않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너가 저 같은 경우는 꼭 단서를 달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먹어야 해요. 핑거푸드나 이런 간식들은 스스로 먹게 했어요. 많이 했을 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아파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럴 땐 도와줬어요. 그 대신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아프니까. 혹은 뭐 잠이 왔는데 빨리 먹고 자야 되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현명하게 화를 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의도, 동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큰 틀에 대한 이 일관성이 세부적인 일관성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때를 쓴다고 들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화가 난다고 지금은 귀여우시죠. 엄마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버그린 현관 앞에서. 근데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되는 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일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때리면 안 돼요. 던져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두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화가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신다거나 혹은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실에서 있다가 화가 나면 복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지 마셔라.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나만의 혼자 조금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만 교실 안에서 보는 사람하고 같이 보는 앞에서 잠깐 뭐 음악을 들으시든 책을 보시든 아니면 뭐 베란다 밖을 나가셔서 뭐 심호흡을 하시든 어찌되었든 너무 긴 시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한다. 그럼 이제 아이의 발달적 특징과 핵심이에요. 대상 항상성이 형성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앞에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뿅 하고 사라지는 줄. 그러니 생이별을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눈앞에 없지만 어딘가에 계셨다가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내 눈앞에 사라졌지만 엄마가 주시는 간식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저게 어딘가에 있어서 또다시 꺼내줄 거야. 이걸 생각해내는 거. 그게 대상 항상성이고요. 이 마닐세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간식 같은 걸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게. 네. 그리고 뭐 내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아이들을 과보호해서 키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닐세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화장실 소변을 오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마닐세까지 선생님이 다 케어해요. 심지어는 만 3세 아이인데도 혼자 화장실 갔다가 한 번도 변기 뚜껑을 자기가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물이 이 엉덩이에 묻는 경우까지 생겨요. 근데 지금 정도는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보시고 가능하면 뚜껑 열어서 앉는 거, 바지 내려서 앉는 거 정도 하고 나서 올리는 거. 가능하면 대체로는 많이 돼. 지금은 아직은 거의 대부분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18개월 이후부터 기저귀를 띄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24개월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감정적 측면은요. 분노 폭발. 짜증이 엄청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도움을 아직 받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혼자 하는 것들에 대해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제 아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아이랑 둘째 아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이 시기에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고 또 이 시기에 안정적 애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살 언니 놀잇감하고 지금 마닐세 아이 놀잇감하고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마닐세 아이가 이 시기가 뭐가 제일 학습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모방. 네. 언니가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언니 하는 대로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마닐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모방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가 하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앉아서 뭘 하고 모든 게 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예를 들면 부엌에서 하는 일들을 위험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냄비 같은 거는 충분히 가지고 놀아도 되잖아요. 수저 젓가락 가지고 그 대신 젓가락을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불편해. 그러면 조그만 소꿉놀이 사주셔가지고요. 엄마가 식사 준비할 때 옆에서 그 아이가 식사 준비하듯이 놀게 해주셔도 돼요. 네.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동기이고 요 시기에 가장 좋은 놀이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주로 자연 탐구랑 운동지능이 강점인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레이저형이어가지고 호기심이 굉장해요. 그래서 아마 동적일 거예요. 정적이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좋아하고 관심 있는 놀이가 놀이다라는 거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 질문하신 어머님.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 레이저형이고 아셨어요? 레이저형인지는 둘째가 고집도 세고 족구시는 거 분명하고 네 강하고 그냥 아들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첫째를 딸을 키워가지고 네. 조금 순한데 느린 아이여가지고 네. 첫째는 네 맞아요. 둘째는 그냥 아들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력이 짧고 네. 이렇게 막 위험한 거 놀이터에서 안 놀고 항상 자동차를 보러 가더라고요. 그냥 아들이랑 그런 거는 조금 그랬는데 까다로운 네. 네. 레이저형이고 동적인 아이여서 호기심이 많아요. 누나 하는 거 다 하려고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누나가 하려고 하는 게 해도 되는데 위험한 것만 아니게.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아마 분명히 분노하실 거예요. 잘 안 되니까요. 자기 발달 수준에 안 맞는 걸 하니까요. 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이거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마음 읽어주시고요. 그 대신 너는 아직 요만큼만 해도 괜찮아. 누나가 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아도 돼. 요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우리 요거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준을 조절하는 것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가지고 놀던 딸랑이를 숨기고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다. 이거 말고 9개월 된 환희에게는 화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건 스피놀이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깍꿍놀이는 아이의 대상 연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놀이. 4월에 자연사랑 엄마가 문 뒤로 숨자 아이는 놀라서 기어가기를 멈춘다. 그래서 해봐 주셔도 좋아요. 숨바꼭질 할 때 저렇게 깍꿍놀이로 문 뒤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울어요. 아이는 닫힌 문을 두드려 엄마를 확인해야 한다. 어디 있는지 소리도 내주시고 하셔야 돼요. 깍꿍놀이의 경험으로 아이는 보이지 않는 사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네, 저희 깍꿍놀이 굉장히 좋은 놀이에요. 그래서 신체 발달상 이거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올해 아이들이요 발을 잘 못 뛰어요. 사실은 요 시기에 아이들이 직립보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가용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자가. 그래서 스스로 잘 안 걷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스스로 걸을 때는 그냥 유모차를 타고 있으면 시각적 정보밖에 없지만 걸으면 이 발바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과 정보들이 있고요.
자기가 직립보행하면서 느껴지는 균형 감각이며 너무 많은 발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왜 걸음마기예요. 많이 걸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아이를 시간이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적인 부분이 좀 적으시다면 주말에도 많이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안 걸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매끼 자기 배변 훈련을 18개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개인이해지는 적으로도 배변이 이루어지려면 개인이해지는 언어지능 배인관계 자연탐구 음악 논리수적으로도 발달들이 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요. 저희 원에는 이렇게 배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대체로 24개월 전에 배변을 가립니다. 그래서 만 2세 1학기에 기저귀 파티를 합니다. 기저귀 끼는 친구들을 팬티 선물을 해주면서 축하해줘요. 보통 24개월쯤 됐을 때 전체 아이들 중에 한두 명 따놓고는 다 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조금 걸려요. 그 친구들은 일찍 뛰거나 늦게 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서 발달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스스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 폭발 부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18개월 이후부터는 훈육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혼자 노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런데 만일세 아이들은요 주로 혼자 놉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놀지 않아요, 만일세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친구랑 노는 방법은 뭐예요? 친구가 공을 갖고 놀아요. 그럼 자기도 옆에 가서 공을 갖고 놀지만 그 둘은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예요? 한 친구가 블록놀이를 하러 가잖아요. 공 놀던 친구가 공을 놓고 블록하러 갑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에요. 그게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서로 교차점은 없지만 한 공간에 같이 있고요. 의식도 하고요. 바라도 봅니다. 그러나 서로 뭐 공을 주고받니, 뭐 블럭으로 나는 이거 쌓을게, 너 이거 쌓을게는 만이세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혼자 놉니다. 그럼 부모님이 뭘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노는 걸 모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 아이가 놀이를 할 때 함께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행복한 부모학교 때 아마 이거 더 자세히 할 건데요. 감정 코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아이의 감정을, 숨은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마코 인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쇼핑백 안에 있으실 건데요. 인형을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인형이 1학기 연령별 모임에 오실 때마다 색깔이 다른 색깔을 드릴 거예요. 내년에는 파란색 마코 인형 만들 수 있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개를 다 모이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코 인형을 가지고 아이들과 감정을 읽어보는 놀이 해봐 주시면 만드는 거 함께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뒤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만드는 동영상이랑 연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셔서 아이 가방에 달아주셔도 좋고 어머님이 달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 해놓으셨다가 이제 아이랑 감정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야 할 때 그걸 훈육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엄마랑 에버, 마코, 감정인형과 얘기 좀 나누자. 그러면 어째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막 말을 하진 않지만 엄마가 아빠가 읽어주는 거죠.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그럼 아이는 다 알아듣고 자기가 베이비 사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밥을 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못 먹는다. 그리고 한 가지 놀이에 집중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원에서는 잘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혹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도 있기는 하지만 원에서 앉아서는 먹어요. 그러면 혹시 이 질문하신 어머니 오셨을까요? 네. 네. 근데 혹시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아이 먼저 먹이시는 거세요? 그때 사실 같이 어울려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왜 먹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먹여야 그 다음 씻기고 그 다음에 재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읽어야. 네. 근데 아이는 만났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좀 원해서는 듣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면 주로 밥을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 장난감이 없을 텐데 주변에. 장난감이 없을 텐데. 그래서 장난감을 자꾸 가지고 와서 옆에 두고 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공부를 꼭 틀어다가 한다든지 약간 흥미 유발을 시켜줘야 그때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우선은 동요나 이런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에 일찍 노출된 아이들이요, 나중에 초등학교 되셔서 이 말 명심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미디어에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노출돼서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게임 중독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는 늦게 노출할수록 좋아요. 그럼 시간은요? 미디어 노출 시간. 에버그린에서도 미디어 보여줘요. 언제요? 한글이랑 영어랑 많이 쓸 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 노래처럼 보여줘요. 저희 낮잠 입을 핀다거나 혹은 식사 준비한다거나 할 때 짧게 보여줍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장시간 너무 길게 노출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본인 연령 곱하기 3분인가 그래요. 그럼 많이 쓰는 최대가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노출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노래는 괜찮아요. 노래를 틀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데 필요하고요. 장난감을 가져와야만 한다면 그 대신 약속을 해서 밥을 잘 먹겠다고 약속을 해서 가져오는 걸로, 나중에는 그거 없이도 먹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 시기는 한 가지에 그렇게 집중해서 노는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아이가 항상 좀 산만한 거랑 집중을 못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도 가지고 놀다가 저것도 가지고 놀다가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본인이 좀 재밌게 놀 때는 조금 또 재밌게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네, 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집중력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어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말씀을 모방한다.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자, 저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언어가 강점이고요. 말 많아요. 네, 할 때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가끔 계속 피곤할 것처럼 말이 많아요. 이사장님 말 많아요. 우리 부부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서로 하다 부부싸움이 나는 수준이에요. 서로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이 별로 없어요. 언어적으로 별로 표현을 잘 안 해요. 나는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부모 밑에 말 많은 아이 많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협업을 많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러면 나부터 오늘 집에 가면 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표현을 좀 많이 하시고 말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면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맞아요. 핸드폰. 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핸드폰일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핸드폰이에요. 요 시기에 아이들이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난감 뭘까요? 태블릿을 보신다면 태블릿이고요. TV라면 TV예요. 우리 아들은요, 애기 많이 했을 때요, 리모컨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 안 쓰는 고장난 리모컨을 손에 쥐어줘야 될 정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가지고 우리 시아버님이 24시간 TV를 틀어놓는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모컨을 너무 좋아했어요. 최애 리모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돌이켜봐. 내 아이가 나의 거울이에요. 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아, 내 아이가 너무 TV에 집착한다. 우리가 집착했다. TV 좀 줄여야 돼. 우리 아이가 장난감하고 놀지는 않고 핸드폰만 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주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시선 검사를 했을 때 이미 영화기에 단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스마트폰, 미디어, 유튜브 모두 뇌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상호작용 방법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방법이에요. 노래하듯이 하는 게 좋대요.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맛있는 밥을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음료를 만드셔가지고 노래하듯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세들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치카치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부르듯이 만약에 노래를 잘하신다면 아주 유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노래하듯이 아이랑 상호작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많은 동화책들을 읽어주는 원해서 저희 하부르타 월요일마다 제가 동화 읽어주는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옷을 벗는 거 그런 부분 연습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니까 따라서 부모는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입니다.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슈퍼우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전 세계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시면 우주 전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좀 더 좋은 눈도장, 손도장, 마음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에버마코 인형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구나라는 표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2학기 때는 주로 아버님들과 함께 오늘 아버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때는 아버님들을 만나서 할 생각이고요. 저녁 7시에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분위기 아닌데 하지 말까요? 그리고 6개월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빨리 이 푸는 쪽이고 신랑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 서로 노력을 해본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1번 이혼하자 그럴 줄 알았어.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희철이 언어인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서로 부부 이혼할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사랑의 언어.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예고편이에요 지금. 하나는 왜냐하면 1학기에 가장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고편을 그날 부부가 오셔도 돼요. 네, 부부가 오셔도 됩니다. 그날 사랑의 언어가요. 먼저는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봉사, 희생이 있어요.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최애 애인이 있어요. TV. 저희 시아버지가 24시간 TV를 켜놓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TV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저는 책 보고 있는 여자예요. 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부모교육 끝나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은 얘기해요. 저한테 이미 예상이 돼요. 17년째 18년째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이 정말 좋았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로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저희 남편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낮았어요. 저는 저희 남편에게 정말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의 사랑 탱크가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질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사랑할 때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를 알고부터는 남바람이에요. 사랑한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자꾸 하니까요. 자가체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걸 내가 말하면서 느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선물을 너무 원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야. 그럼 이 아이는 사랑의 탱크가 안 채워져요. 그리고 맨날 뭘 사달라고 징징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얘는 왜 이렇게 무질적이야.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가 이렇게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는데 너는 왜 맨날 뭘 사달라고만 해. 모르시는 거죠.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 부모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긴 시간 부모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